원달러 환율이 대폭락한다.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십시오. 지금 원달러 환율이 NDF라고 하죠. 역외 차액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135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올려서 1357원까지 올라갔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야, 이거 시장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큰데 환율까지 이렇게 강해지면 우리 수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두렵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이게 말입니다. 대폭락이 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대표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미국이 프라자 합의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라고 합의라고 해서 말입니다. 달러는 약달러로 가져가고 상대국의 통화는 강통화로 가져가는 것.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진짜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하루에 말입니다. 1조씩 갖고 들어오죠. 주식시장에서 보시면 6월에 3거래일 있었거든요. 3거래일. 3거래일 만에 2조 4,00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시장에. 그러면 달러가 넘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원화 입장에서 보면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부동산의 어떤 상황보다는 코스피 주식시장의 상황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고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대로면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올린 것을 보면 기업 꼼짝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업 꼼짝마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엄청나게 더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사 충실의 의무 이런 거 못했거든요. 이번에 그냥 이사 충실의 의무. 이사는 회사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주주에게도 충성해야 된다. 이거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독립이사도 말입니다. 이제 3분의 1 이상을 회사하고 상관없는 독립이사를 선임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안도 한 명의 감사위원을 선출을 할 때 이 소액주주라든가 아니면 이게 특정 세력들의 어떤 감사위원은 분리해서 선출하라. 근데 그 분리 선출하는 사람이 이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늘리겠죠. 아직 안 늘렸으니까. 집중투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쉽게 말하면 특정 후보, 이사 임원일 수도 있겠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소액주주가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선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전자주주총회 이게 기업 자율로 주총을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자율이었거든요. 아니야. 이제는 대규모 상장사는 무조건 전자로 해. 뭐 오프라인도 하고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고 이게 30%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3% 룰입니다. 3% 룰인데 내가 아무리 의결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장사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독약입니다. 독배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율성이 무너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이 계속 쪼그라들 겁니다. 너무 강한 기업의 규제는요, 기업의 활동 영역을 줄이고 활동 영역이 줄어들면 기업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잖아요. 경영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상법 개정안 여유 있게 해줘야 된다. 기업 중심으로 해줘야 된다. 대신에 어길 때는 철저하게 법으로 응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 모든 법안을 한꺼번에 엮어서 기업에게 옥죄한다면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그만큼 낼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자 할까요?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징벌도요, 여러분, 과하잖아요. 과하면 공포사회가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도둑질한 자는 손목을 자른다. 예, 이렇게 만약에 법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도둑질은 안 할 수는 있겠죠. 하면 아주 지독하게 크게 하던가요. 예, 이런 징벌을 내리면요, 사회가 공포감에 쌓여요. 그래서 사회가 안 돌아가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에서 안전사고가 한번 나잖아요. 그럼 그 기업 망하는 거예요. CEO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니까, 창업자가. 그게 너무 징벌적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과하면 아나님 맛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외국인 자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환율은 더 떨어진다.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은 죽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게다가 지금 돈도 더 뿌린대요. 금리도 인하했잖아요. 또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13조 8천억 원에 추경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35조를 더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도 더 뿌려. 금리도 내려. 게다가 금리 더 내리라고 압박해. 그러면 환율은요. 제가 봐서는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달러 인덱스는 그대로예요. 달러 인덱스가 약달러 되는 상황이 그대로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죠. 대폭락이니까. 환율이 강해지는 겁니다.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니까. 예, 그런데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는 자꾸 강해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의 위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경제에 이게 다시 한번 덫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제는 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그래도 수출이 어려운데 수출 쪽에 불안감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율이 또 오를 확률도 있습니다. 예, 오를 확률도. 그렇지만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더 많아요. 왜? 지금 말입니다. ADP라고 해서 미국이에요. 미국의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이 말은 민간 고용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5년 5월에 3만 7천 명으로 줄었어요.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이 말은 여러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예,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를 더 푸니까 이게 더 내려가겠죠. 달러 인덱스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로화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별로 떨어지를 안 했습니다.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니까 6개 통화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이거든요. 이 중에 유로화가 내렸으니까 금리를 내리면 유로화를 더 푼다. 그러면 달러는 올라가야 안 올라가.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또 달러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 약달러가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원이 됩니다. 강원.
그래서 더 올라간다. 지금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위안화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위안화하고 원화는 플럭스 커런시라고 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2025년 6월 5일에 7.1760 위안입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미중 충돌이 나서 이게 더 말입니다. 예, 위안화를 가치를 절하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협상하고 있는 어떤 상태 안에서 움직이니까 지금 달러는 그만큼 약해지고 상대국의 통화는 강해지고 결국 원화는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은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환율은 이게 가치가 강해지는 것,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평가절하입니다. 평가절상이 되는 것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마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대로 가면. 그때 우리 경제가 과연 괜찮을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시장의 불안감이 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환율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결국 저는 달러를 팔고 지금은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달러를 가지고 있던 거 90%를 팔았잖아요. 수익이 많이 났죠. 저야 뭐 달러를 계속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장을 확실히 봐야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거 쉬 약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고요. 우리는 돈을 계속 풀어요. 그만큼 원화는요. 약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죄송합니다. 원화는 강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증해서 보시는 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